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문제 20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집합 A가 있고 B가 있고 집합 C가 있습니다. 이 세 집합에서 A차 집합 B, B차 집합 C, C차 집합 A의 합집합이 공집합이 된다 했어요. 자, 먼저 A차 집합 B부터 보겠습니다. A차 집합 B는 순수하게 A에만 속한 원소들로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이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B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의미하죠. 다음 두 번째 B차 집합 C, 순수하게 B에만 속한 원소들의 모임. 다음 C차 집합 A라고 하면 이번에는 집합 C에서 집합 A를 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했더니 공집합이더라. 그럼 비끔칠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을 모두 다 날려버려야 한다. 그럼 남는 것은 가운데만 남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파란 색깔로 칠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게 집합 A가 되고 집합 B가 되고 집합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집합 A, B, C는 모두 같은 집합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조건 아래에서 다음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 했습니다. B에서 A를 뺀다. A, B, C가 모두 같으니까 이걸 집합 C로 생각하면 C 교집합 C차 집합 C의 여집합 마이너스 C인데 C차 집합 C는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에요. 그럼 C 교집합 전체 집합 마이너스 C, C와 전체의 공통은 C, 즉 집합 C에서 집합 C를 뺐으니까 남는 건 공집합.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21번 좌표 평면의 네 집합 A, B, C, D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네 개의 집합을 표현을 해야 하는데 다들 부등식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좌표 평면에서 나타나는 부등식의 모양이 돼요. 자, X축, Y축 그리고 요 각각의 식을 차례대로 살펴봤더니 요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의 모양이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의 모양이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 세 번째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로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네 번째도 역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A와 C의 경우에는 x 더하기 y-1은 0이라는 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의 경우에는 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질 거예요. 자, 그럼 이 각각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요, y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이쪽 선을 그리겠다. 자, 두 번째는 이건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y절편은 1인데 하나는 기울기가 1이 되는 식, 또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식을 의미해요. 여기는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식이더라. 자, 이 중에서 둘 다 0보다 큰 경우가 A, B, 둘 0보다 작은 것이 B, C, 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걸 잠깐 살펴보면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데 요 x 더하기 y-1은 A하고 C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식이고요. 뒤쪽에 보이는 식의 경우는 x-y 플러스 2니까 이건 B와 D가 연결이 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이 곱해져서 0보다 크다는 건 둘 다 양수가 되거나 앞뒤가 둘 다 음수가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되는 경우는 언젠가 하면 AC 중에서 양수가 되는 경우는 A죠. 그래서 이건 집합 A. 그 다음 양수인 경우는 집합 B. 아래쪽 둘 다 음수가 되는 경우 집합 C와 집합 D예요. 그런데 이 각각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A 교집합 B와 아래는 C 교집합 D가 됩니다. 그런데 위쪽도 되고 아래쪽도 되기 때문에 이 덩어리들은 합집합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22번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학생 중에서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래요.
자, 빨간색 운동복 입은 여학생이라고 합시다. 여학생의 숫자를 X라고 잡고요. 흰색 운동복을 입은 여학생. 자, 여학생, 여기도 여학생. 자, 이 인원수를 Y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빨간색 운동복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입니다. 빨간색은 총 50명이 있어요. X는 50이겠구나. 두 번째, 흰색 운동복 입은 학생의 30%입니다. 그러면 10분의 3Y가 되겠죠.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 현재 이 학생들 숫자가 흰색 운동복 입은 학생이 모두 90명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여학생들의 숫자, 지금 여기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여기 여학생들의 숫자는 Y는 10분의 3 곱하기 9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27명이 됩니다. 최종 질문은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운동복 입은 여학생 수예요. 그러면 50은 27 더하기 얼마입니까에 들어가는 숫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3명이 됩니다. 문제 23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내세요. 자, 이걸 만족하는 집합 C 몇 개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A, C 합집합, B, C 합집합이 같더라.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일단 A, B에서 공통인 원소를 찾아야 돼요. 공통인 원소가 1, 3, 5가 있죠. 그래서 1, 3, 5는 이 두 집합 안에 모두 다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A에만 속한 원소 2와 4가 있고 B에만 속한 원소 7과 9가 있는데 이것들이 왼쪽은 2, 4가 있고요. 오른쪽은 7, 9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려면 집합 C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원소가 2, 4, 7, 9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무언가가 덧붙을 수 있다. 1, 3,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나머지 1, 3, 5 제외하고 10 이런 것들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C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남아있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으로 구성하면 되니까 2의 6제곱 64개가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24번입니다.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 문제 A, B, C를 풀게 하였더니 문제 A를 맞은 학생, B를 맞은 학생, C를 맞은 학생 집합 A, B, C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있어요. 최종 질문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이상 맞힌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서 이번에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두고 문제를 좀 풀려고 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그려볼게요. 살짝 더 줄여야겠네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집합 C가 있습니다. 이거 좀 확대해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집합 A, 집합 B, 집합 C 그리고 전체예요. 모든 학생들의 숫자는 100명인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을 잠깐 보면 이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죠. A, B, C 모두에 속하지 않는 학생이 바깥쪽에 7명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이상 맞힌 학생이 몇 명이냐라고 물었으니까 그 부분을 색깔을 한번 칠해보면요. 두 문제 이상 맞춘 영역은 바로 이 빗금칠한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숫자가 몇 명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거든요. 알고 있는 사실은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속하는 원소는 아닌 친구들이 7명이 있으니까 93명이에요. 근데 이걸 보통 어떻게 우리가 찾는가 하면 A 속한 원소, B 속한 원소, C에 속한 원소에다가 빼기를 A, B 동시에 그 다음 A, C 동시에 속한 원소 빼고요. 그리고 B, C 동시에 속한 원소를 뺀 다음에
셋 모두 동시에 속하는 원소는 한 번은 더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 위에서 주어진 걸 잠깐 살펴보니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원소는 있는데 이게 B 교집합 C 원소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 원소의 개수를 X라고 하고 또한 A, B, C에 동시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도 없습니다. 이걸 Y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아래쪽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93은 A에 속한 원소 40, B에 속한 원소 35, 그 다음은 5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거기에 BC에 속한 원소 X를 빼고 Y를 더해주는 거죠. 자,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밑줄 그은 부분을 보세요. 뒤쪽 25를 뺍니다. 그럼 35가 빼면 10이 남죠. 40, 10, 50, 50에다가 그러면 이건 93 아니다. 예, 102가 되네요. 예, 102. 자, 따라서 102를 이항하고 나면 이렇게 되네요. 102를 이항하고 나면 지금 어느 한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이건 마이너스 9예요. 그럼 도대체 x하고 y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냐? 자, 지금 우리가 가장 가운데 부분을 여기를 y라고 잡았죠. 그럼 x는 뭐냐? x는 y에서 x를 이항하고 나면 여기 x를 이항하고 나면요. x는 y 플러스 9죠. b와 c 동시에 속한 원소가 y 플러스 9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9가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부분도 보겠습니다. 이쪽은 15-y로 써야 되고 여기 부분은 10-y로 써야 되네요. 자, 최종적으로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이상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그럼 요 4개 영역의 숫자를 모두 다 더해야 됩니다. 자, 15y에서 y를 더하면 15, 9를 더하면 24, 24에 10y를 더하면 34-y가 우리가 찾는 값인데 그 중에 최소값이에요. 그럼 최소가 되려면 y가 될 수 있는 제일 큰 값을 덜어내야 되죠. 제일 큰 값이 얼마냐? 15-y의 경우는 y가 15까지 될 수 있고요. 10-y는 y가 10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y가 11, 12, 13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y가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y의 최대값이 최대가 10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값은 24가 최소가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문제 25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 B 집합은 A에 속한 원소에다가 A를 더하고 2로 나눈 값이에요. A, B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합니다. 상수 A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자, 첫 번째,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다. 원소 5개가 있는데 28이 된다. 두 번째, A 합 집합 B 모든 원소의 합은 49가 된다. 그러면 공통 원소가 있을까? 그게 10과 13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도 조금 줄여서 써야겠네요. A에 속한 원소를 한번 나열해 봅시다. 두 개의 원소는 알고 있으니까 3개만 잡을 거예요. x1, x2, x3 잡고 나머지 원소는 10과 13으로 씁니다.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집합 B는 A에 속한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내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2분의 x1 플러스 A, 2분의 x2 플러스 A, 2분의 x3 플러스 A.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나머지 2개 원소가 10과 13이니까 이렇게 써야겠네요. 2분의 10 플러스 A, 또 하나는 2분의 13 플러스 A. 이렇게 집합 B의 원소를 구했습니다. 자, B에 속한 5개의 원소 중에서 어떤 원소가 10이냐 13이냐 알 수는 없죠. 자, 알고 있는 사실을 다 한번 써봅시다. A에 속한 원소들을 다 더하면 28이에요. A, B에 속한 모든 원소의 합은 49가 됩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살펴봤을 때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에 속한 원소의 합은 28이죠. B에만 속한 원소의 합을 더해야 되는데 이건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B에 속한 원소를 다 더한 다음에 동시에 속한 부분을 덜어낼 거예요. 동시에 속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A에 속한 모든 원소를 더합니다. 이건 28. B에 속한 모든 원소를 더해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해야 되니까 2분의 분자에 있는 5개의 값을 더하는데 이 중에서 A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죠? 5A 더하기 뒤쪽은 앞부분은 x1, x2, x3, 10A인데 이것이 A에 속한 원소였잖아요. 그럼 이거 28이네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속한 원소를 뺍니다. 23을 뺐더니 그 결과가 49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28에서 23을 뺍니다. 5가 되네요. 5를 이항하게 되면 2분의 5A 더하기 28이 49-5니까 44가 되고요. 이 식의 양변을 2를 곱하게 되면 5A 더하기 28은 88입니다. 자, 그럼 5A는 60이 돼야 되죠. 따라서 A가 돼야 하는 값은 12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은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A에는 속한 원소가 n의 배수들이에요. n은 1부터 해서 자연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an과 a2의 교집합은 a2n이다. 자, 우리가 교집합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 이 2와 n의 최소 공배수가 이 위치에 와야 돼요.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죠. 포함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최소 공배수 이게 교집합일 때는 이게 등호까지도 돼요. 합집합은 안 된다 했었죠. 앞선 문제에서 이미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n하고 2는 서로서구나. 그렇기 때문에 2n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n이 4라고 하면 4와 2의 최소 공배수는 4가 되니까 2n이 아니고 그냥 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라는 사실을 첫 번째 알아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90이 A2-AN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90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찾아라. 90이 A2-AN의 원소가 된다. 90은 A2에 속하죠. 그런데 AN은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90은 AN의 원소가 아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n은 90의 약수가 아니다예요. 90의 약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 90을 소인수분해할 거예요. 2로 나누면 45, 3으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n은 3과 5가 아니어야 해요. 자, 이걸 만족하는 값들을 찾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어떤 것들이 안 되느냐. 3과 5가 아닌 것뿐만 아니고 3과 5의 배수들도 되지 않겠죠. 이것도 안 되고요. 90을 나눌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안 될 만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겠네요. 뭐 예를 들면 얘는 15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45가 되어도 안 되고요. n이 75가 되어도 안 될 것 같아요. n은 이것이 아니어야 해요. 자, 따라서 첫 번째 n은 2와 서로서입니다. 그럼 n이 짝수여야 된다는 거죠. n은 홀수여야 된다는 거죠. 홀수 개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홀수 개수는 모두 45개가 있어요. 9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n이 1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n이 1일 때 n이 만약에 1이라면 A2-A1은 이건 공집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한 개를 빼야 돼요. 자, 이것의 의미는 n이 1일 때예요. 그 다음 또 뭘 빼야 되느냐. 여기 보이는 3, 5, 15, 45, 75가 아니니까 5개 더 빼야 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숫자는 총 39개.
n이 39개 가능하니까 집합 개수도 39개가 나오겠구나. 자, 다음은 27번 보겠습니다. 27번 n이 자연수일 때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1은 공집합이고요. an 합집합 an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합집합이 an 플러스 1이에요. 아, 이거 일식 커져가네요. 꼭 자연수 생성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를 들어 보여준 건데 A2의 경우에는 A1 합집합 A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근데 A1이 공집합이었어요. 공집합의 합집합의 공집합, 그러니까 이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되겠죠. A3도 봅시다. A3는 A2 합집합 A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A2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거기에다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게 되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지금 잘못 썼습니다. 공집합이 원소죠.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요. 그 다음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이런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나왔던 이 예시가 만족이 돼요.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거 찾습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여기에 보이는 이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죠. 거기에다가 이 A3 자체도 원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된다. 이런 규칙성을 보다 보니 니은도 맞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AN을 원소로 갖는다. 그래서 AN은 AN 플러스 1의 원소이다. 맞아요. 자,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거 보면 요것 A1이거든요. 요거 A2예요. 요거 A3죠. 그러므로 AN 플러스 1은 A1부터 AN까지를 원소로 갖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문제 28번입니다. 두 정수 AB에 대하여 AB를 각각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걸 보통 세 줄을 그어서 표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예요. 선생님도 대학교 2학년 과정에서 정수론을 배우면서 이제 다뤘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3과 7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똑같다. 그런 의미로 보통은 뒤쪽에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표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항상 4로 나누는 것만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줄 그은 것이 4로 나눈 거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인데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A에 속한 원소 개수 몇 개냐, B에 속한 원소 개수 몇 개냐라고 물었어요. 자, 먼저 A에 속한 원소 개수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은 2x예요. x가 100 이하의 자연수이니까 2x는 짝수죠. 근데 1은 홀수잖아요. 짝수와 홀수의 나머지가 같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A는 이건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이니까 A에 속한 원소의 개수는 0개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집합 B를 보겠습니다. B에 주어진 식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봤던 3과 7이 서로 같다 해서 이거 1만큼씩 더해주면 같을까요? 4하고 8 나머지 같죠? 1만큼씩 뺀다 똑같죠? 양쪽을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뺀다는 것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더하거나 빼는 게 같다는 건 이항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요 밑줄 그은 부분식이 이게 만족이 된다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에서 이 우변을 이항한 식도 역시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즉, 이 왼쪽은 나머지가 0이에요. 이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4의 배수임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때 주어진 이 좌변을 이걸 이제 좌변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좌변이 4의 배수임을 만족하는 경우가 언젠지를 찾을 거예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에서 x제곱을 뺐으니까 이건 그냥 x제곱으로 써야겠네요. x제곱 더하기 x입니다. 자, 이건 모두 다 x를 공통인수로 갖죠. 즉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요 x제곱과 x인데 이 부분을 x 곱하기 x 더하기 1로 고칠 겁니다. 이걸 고치는 이유는 x와 x 더하기 1은 이건 연속된 자연수죠. 그러면 연속된 자연수는 자연수의 곱은 이건 짝수예요. 맞죠? 1, 2, 2, 3, 3, 4. x가 짝수면 x 더하기 1은 홀수. x가 홀수면 x 더하기 1은 짝수. 그러니까 어쨌건 짝수예요. 그러면 이 값이 짝수라는 말의 의미는 1만큼을 더 더한 값은 이건 홀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전체는 이게 4의 배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갑자기 아래쪽. 결론이 x가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는 건 몇 개 있다?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 25개가 있다.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0개, B의 원소의 개수는 25개.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문제 29번 보겠습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은 10개가 있습니다. 이 집합을 각각 BK라고 할 거예요. B1, B2, B10까지 나오죠. 앞서 봤던 문제랑 같은 문제가 있었죠. 앞서는 2, 4, 6, 8, 10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원소들이 모두 2번씩 사용이 됩니다.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 1, 2, 1, 3, 2, 4, 1, 4, 2, 1, 2, 1, 2, 3, 2, 4, 2, 5 각각이 4번씩 쓰이니까 4 곱하기 1, 2, 3, 4, 5의 합이에요. 뒷부분 15가 되죠. 정답은 2번. 다음 페이지 문제 30번입니다. 명제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이 홀수이면 m 또는 n이 홀수임을 보이는데 대우를 이용하래요. 자, 그러면 m 그리고 n이 짝수이다죠. mn이 모두 짝수이면 m 플러스 n이 홀수가 아니다. 즉 짝수임을 보인다. 이건 쉽잖아요. m은 2k, n은 2l, k와 l은 자연수에 속하죠. 그럼 m 플러스 n은 2 곱하기 k 플러스 l, 남는 나머지가 0, 짝수인 거 보였죠? 교과서에도 있었습니다. 지나갑니다. 31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구슬이 각각 1개씩 있다. 이 3개의 구슬을 A, B, C 세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도록 하였더니 구슬을 받고 난 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구슬을 받은 사람을 차례대로 나열하라 했어요. 3명 중에 1명만 진실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럼 진실은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로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3가지 경우가 있겠죠. A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B씨가 거짓을 이야기할 때, B만 진실을 이야기를 할 때 세로로 읽어야 됩니다. 이번엔 C만 진실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3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능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가능하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경우부터 봅시다. 이게 1번, 2번, 3번의 경우라고 하면요. 자, 1번은 A가 파란색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A는 파란색이죠.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나는 파란색 구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거짓말이니까 나도 파란색 구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이건 안 되는 것.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자, 두 번째 경우는 A가 파란색 구슬을 가지고 있다가 거짓말이에요. 파란색 아니에요. B, 나는 파란색 구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참이래요. A, B 둘 다 파란색 아니래요. C, 나는 노란색 구슬을 가지고 있다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C는 이건 노란색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색깔이 뭐냐? 파란색과 빨간색인데 A와 B가 나눠 가져야 하는 색깔이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이에요. B도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이죠. 그런데 둘 다 파란색 구슬을 안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파란색을 가져야 되죠. 2번도 안 되겠다. 그럼 세 번째 경우밖에 남지 않아요. 세 번째 세 번째 봅시다. 나는 파란색 구슬을 가지고 있지 않다. A. 거짓이니까 A는 파란색 아니에요. B는 파란색 구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거짓말이니까 B는 파란색이에요. C. 나는 노란색 구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이건 동그라미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색이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입니다.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인데 나는 노란색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C가 빨간색일 수밖에 없죠. 그럼 A가 자동으로 노란색이에요. 따라서 빨강, 파랑, 노랑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C, B, A 순서가 돼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2번입니다. 3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1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코시브 등식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코시브 등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단 등호는 ay와 bx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왼쪽 모양과 위쪽 모양과 이 xy를 적절하게 잘 나타내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3x제곱이니까 이걸 루트 3 잠시만요. 여기 잠깐 다시 지울게요. 루트 3 곱하기 x의 제곱 4y제곱이니까 2y의 전체 제곱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부분에 무언가를 더 곱해서 x 더하기 y의 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다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앞에 a제곱과 b제곱은 뭐가 돼야 되느냐? 지금 보면 요 루트 3x하고 무언가가 곱해져서 x가 돼야 되죠. 여기 보면 a하고 x가 곱해져서 ax가 되는데 지금 ax 모양이 x가 되니까요. 그러면 앞쪽은 루트 3의 역수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 있어야겠다. 자, 뒤쪽은 y가 됩니다. 그럼 2y와 곱해져서 y가 되려면 2분의 1이 있어야 되죠. 2분의 1 제곱이 필요하겠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코시브 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코시브 등식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루트 3분의 1 곱하기 2y랑 2분의 1 곱하기 루트 3x가 같을 때가 될 겁니다. 자, 등호는 그때 성립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필요한 건 뭐냐? 최대값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등식을 보자고요. 자, 앞쪽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합. 뒷부분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곱하기 1. 이 값이 x 더하기 y의 제곱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이 값은 얼마? 12분의 7이 될 거다. 근데 이게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곱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더하기 y는 이 값의 제곱근의 제곱이 될 것이다. 자, 제일 큰 값 뭐가 되느냐? 이 값은 그러니까 이것의 최대값으로 써야겠죠. 의 최대값은 루트 12분의 7일 겁니다. 루트 12분의 7은 루트 36분의 21이죠. 6분의 루트 21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에요.
33번 문제입니다. 둘레 길이가 일정한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은 정사각형임을 보이라고 했어요. 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y예요. 가로가 x고 세로가 y다. 그러면 이것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 했죠. 그러면 이때 둘레 길이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x 더하기 2y는 이건 a예요. 그럼 넓이는 뭐냐? 이게 넓이는 이건 xy죠. 근데 x 곱하기 y가 최대가 될 때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이걸 2로 나눈 값은 루트 xy보다는 더 크가 나갔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xy가 양수, 지금은 길이니까 이거 둘 다 당연히 양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x 더하기 y는 2분의 a니까 이 왼쪽이 이게 4분의 a예요. 이때 a는 고정값이라고요. 고정값. 자,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언제 같아지느냐? 같을 때는 x와 y가 같을 때죠. 등호는 x 이퀄 y일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xy가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이죠. 물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2차로 만든 다음 완전제곱 형태로 고쳐도 정답은 나와요. 이전에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풀이 방식대로 해도 풀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산술기하 평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충분할 거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진도를 더 많이 못 나가겠습니다. 매시간 20문제 정도를 풀려고 했는데 우리가 맥시멈이 40분인데 40분까지 다 채울 수도 없죠. 소개도 잠깐 해야 되니까 37분 안쪽에 끊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다음 시간은 34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